안녕하세요. 모씨의 인생 리셋입니다. 지난 이야기 도박, 나락의 시작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3년간의 긴 납부를 끝내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납입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당시 저는 지난 빚으로 밥도 못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된 일을 하고 그렇게 고통받았던 순간을 잊고 그때 왜 나는 그렇게 잃을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기괴한 패배 요인에 대해 집착하게 되었고 계속 잃는 과정에서 침착하지 못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계속 베팅을 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전역을 하고 머지않아 마냥 놀 수는 없었고 직장을 찾기에는 하고 싶은 일, 진로의 방향을 잡지 못한 터라 은행 로비 매니저 직 이른바 소위 청경이라고 불리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는 일은 할 수 없었지만 로비에서 안내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근무를 통해 은행 업무에 관련한 단어와 내용을 간접적으로 익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본 덕에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꽤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도 어떤 순서로 받아 나아가야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지, 저금리로 최대한 많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한 내용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도박을 하기 위한 시대를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전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1금융권의 비상금 대출을 알아보고 다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고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카드로 다시 상품권 깡을 하고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을 진행합니다. 그 당시 토스 및 K뱅크 같은 플랫폼 은행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대출 상품을 운영하면서 당시 연봉 기준만큼 신용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연봉이 3천만 원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1금융권, 2금융권 포함해서 대출이 연봉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받은 대출을 가지고 베팅을 하게 되었는데 나름 계획적으로 대출을 진행해왔지만 베팅의 결과는 전혀 계획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휴대폰으로 몇 번 버튼 누르면 쉽게 나오게 되자 대출에 대해서 더 쉽게 생각하게 되었고 천천히 침착하게 베팅을 하자는 다짐대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계속 잃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대출받은 금액들을 모두 다시 잃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은 이젠 채 변제가 끝나고 신용이 살아난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고 더 이상 신용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휴대폰, 내구재에 또 손을 대고 이제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싸그리 끌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으면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잃은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뿐이다. 라는 한심한 결론을 내리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처럼 멈추지 못하고 계속 나락으로 향하는 터널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신용대출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간 저는 다른 대부업체에 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취급하고 있는 다른 상품이 있다며 얘기를 꺼내는데 그게 바로 말로만 듣던 일수, 주변, 월변이라 불리우는 사채업이었습니다. 처음 접할 당시에는 설명할 때부터 달마다 변제하면 되는 대출과 같은 형식이라고 설명하고 서류를 빙자해서 등본, 신분증 만일 본인이 돈을 못 갚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알릴 부모님 및 지인들의 연락처 몇 개를 받아서 전화하지는 않는다. 라고 설명하고 제때 약속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안심을 시키고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면 첫 거래라면서 소액만 대출이 가능하고 거래를 계속 문제없이 이행하면 한도가 점점 올라간다고 그제서야 설명을 하고 한 달이 아닌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서 30만 원을 빌려준다고 치면 50만 원으로 갚아야 된다. 다음에 또 빌리게 되면 기간과 한도를 늘려줄 테니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악질 중의 악질들입니다. 그 당시 진행하고 싶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이 더 이상 안 좋아질 것도 없다고 느꼈고 이것만큼은 잃지 않겠다라는 망상을 하고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저의 개인정보와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로 이런 사실을 알리고 협박을 한다면 그것만큼 최악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그렇게 나락 터널에 진입하고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또 당시 사채로 빚진 금액이 300만 원이 넘었고
결국 그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터질 거라는 사실은 정해져 있던 폭탄이 어느 날 터지고 맙니다. 집이 쑥대밭이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절망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단단히 미쳐있던 상태였다고 느낍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났었으며 이게 살아있는 건지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빚에 대한 걱정과 독촉과 추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부모님이 지인과 사채로 생긴 빚은 대출을 통해서 갚아주셨고 나머지 제 앞으로 된 신용대출, 카드, 휴대폰 대출 등등 가능한 것들은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당시 받았던 대출이 토탈 약 9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탕감은 거의 없다시피 저 금액을 8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용회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3년이 우스울 정도로 이제는 8년간 지옥이라는 터널을 지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과연 저 금액을 8년 동안 갚는다고 해도 내 미래가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모르겠고 갚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힘들겠지만 몇 년간 일에만 미쳐서 돈을 벌어서 갚는 것에만 집중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정해진 대로 상환을 하면서 남는 돈을 아껴보자고 생각했고 그 갚는 과정에도 여러 문제가 생겨 신용회복으로 낚아는 돈 말고 다른 기타 금액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도와주셨던 금액도 빠듯한 상황이니 일단 대신 처리해줬지만 그 금액도 제가 납부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은 모두 나갈 곳에 나가고 쓸 곳에 쓰고 나니 결과적으로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 얼마 안 남는 돈도 이런 제 처지와 맞지 않게 그 와중에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지내고 싶었고 놀러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 결과적으로 빚은 그냥 날짜에 맞게 갚기만 하고 수중에 돈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가족들에게 팩트로 두들겨 맞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정말 이대로는 시간이 다 지나서 갚는다 한들 나이는 30대 중반이 될 테고 그 와중에 수중에 남는 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답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작 이렇게 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갚을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빚을 갚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엄청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마음을 다잡고 향후 2에서 3년만 정말 고생하고 빚 갚는 데 집중을 해서 상환 기간을 단축시키자라는 결심을 이제서야 하게 되어 핸잡을 계획하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려서 제 그동안의 도박과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도 스스로가 진짜 답도 없다. 속된 말로 뭐된 인생이다. 그리고 일반적이신 분들이라면 정말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네 하면서 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정말 인생을 먹같이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말 좀 늦었지만 이대로 가면 정말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부터 인생 리셋에 집중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인들 중 어쩌면 한 명쯤은 저처럼 꽁꽁 숨어서 이러한 상황을 가린 채 도박과 빚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점 도박을 접하는 나이는 낮아지고 그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박을 아직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지노는 지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금은 따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이상 계속 하는 이상 여러분은 그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단도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패배하고 지지 않았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새긴 채 빚을 갚고 새 삶을 위한 노력에만 열중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러고자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도박, 나락의 시작 이야기를 마치고 앞으로는 이 도박과 빚을 이겨내기 위한 모씨의 일과 브이로그가 주로 영상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대단한 컨텐츠도 아닐 것이며 재밌는 영상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위한 발판,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저는 나중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컨텐츠로 여러분께 다가올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